안녕하세요. 계룡보살입니다. 이번 주는 흙과 쇠가 길을 세우고 물과 나무가 숨을 틔우는 흐름입니다. 초반에는 기준과 정리를 앞세워 자리부터 다지고 중반에는 분별과 절차로 선택을 밝히며 후반에는 직관과 유연성으로 전환의 타이밍을 잡으십시오. 아래 20가지 숫자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 조화롭게 배치한 구성입니다. 중심은 흙과 쇠로, 조율은 물로, 추진은 불로, 확장은 나무로 삼아 오늘의 자리와 내일의 방향을 함께 여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물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 감정을 고르고 내면을 맑게 하는 숫자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메마른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관계의 단절감이 줄어드는 도움이 큽니다. 물이 과다한 사람은 걱정과 망설임이 길어져 선택이 늦어지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흙이나 나무로 균형을 잡아 흐름을 바깥으로 돌리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쇠의 힘을 빌려 물기를 채우면 판단과 직관이 함께 또렷해집니다. 물은 나무를 돕는 상생을 이루니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잇는 다리로 쓰기 좋습니다. 반면 흙과의 상극에 주의하여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아침에는 한 문장으로 하루의 감정 목표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그날의 대화를 세 줄로 요약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말은 짧고 숨은 깊게 가져가면 좋습니다. 3번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새 출발을 여는 숫자입니다. 나무가 부족한 사람은 방향을 정하고 첫 발을 떼는 용기를 얻습니다. 나무가 과다한 사람은 고집과 조급함이 올라와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니 경계가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쇠나 흙으로 기준과 속도를 가지런히 맞추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물을 보충해 생각의 싹을 키워야 확장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나무는 불을 돕는 상생을 이루니 추진이 필요한 순간에 활기를 더하기 좋습니다. 반면 쇠와의 상극에서 말의 각이 세지기 쉬우니 표현을 둥글게 다듬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자료를 모으고 핵심 2가지로 압축하며 오후에는 가지치기처럼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면 계획이 가벼워집니다. 시작은 가볍고 기준은 단단해야 합니다. 4번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협업과 공동 작업을 돕는 숫자입니다. 나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연결을 만들고 역할을 묶는 힘이 생깁니다. 나무가 과다한 사람은 의견이 사방으로 퍼져 합의가 늦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할 때는 쇠나 흙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속도를 맞추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물을 더해 경청과 조율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나무는 불을 살리는 상생을 이루니 발표와 실행의 현장에서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좋습니다. 반면 쇠와의 상극이 강해지면 말의 각이 서고 관계가 경직되니 완곡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전에는 회의 의제를 세 줄로 정리하고 오후에는 합의 사항을 바로 문장으로 고정하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6번입니다. 쇠의 기운이 기준과 분별을 또렷하게 세우는 숫자입니다. 쇠가 부족한 사람은 흐릿한 판단이 정리되고 계약과 조건에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쇠가 과다한 사람은 냉정과 거리감이 커져 말의 각이 날카로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불이나 나무로 온기와 유연성을 보태 각을 둥글리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흙을 보충해 현실의 바닥을 다지면 판단이 더 안정됩니다. 쇠는 물을 돕는 상생을 이루니 사실 확인과 소통을 잇는 다리로 쓰기 좋습니다. 반면 불과의 상극에서 승부욕이 과열되면 관계가 마를 수 있으니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아침에는 근거 목록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3가지 기준만 남겨 결정을 내리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8번입니다. 흙의 기운이 안정과 정착을 이끄는 숫자입니다. 흙이 부족한 사람은 흔들리던 우선순위가 정돈되고 실무의 마무리 힘이 살아납니다. 흙이 과다한 사람은 느림과 완고함이 커져 기회를 늦출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할 때는 나무나 물로 관점과 감정을 적셔 유연함을 회복하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불을 보충해 추진의 온기를 더해야 결과로 이어집니다. 흙은 쇠를 돕는 상생을 이루니 규칙 정비와 문서, 고정 같은 장면에서 빛을 냅니다. 반면 나무와의 상극에서는 변화 요구를 과도하게 막을 수 있으니 작은 통로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책상과 목록을 간단히 정리하고 저녁에는 완료와 보류를 분리 기록하면 성과가 또렷해집니다. 9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선명하여 활동 에너지와 리더십을 끌어올리는 숫자입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은 존재감이 또렷해지고 주도권을 줄 수 있으며 발표나 첫 제안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불이 과다한 사람은 충동과 감정의 파도가 커져 말이 앞서고 관계에 마찰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할 때는 물이나 쇠로 온도와 각을 낮추어 표현을 정제하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나무로 아이디어의 뼈대를 세워 불씨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생에서는 흙과 함께 써서 열정을 결과로 내려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상극에서는 물의 냉정에 막혀 기세가 꺼질 수 있으니 타이밍을 살려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목표 한 줄과 핵심 문장 한 줄을 먼저 적고 낮에는 말보다 행동 한 건을 먼저 끝내면 효율이 오릅니다. 칭찬 한 줄로 시작하고 제안 한 줄로 마무리하면 반발이 줄어듭니다. 10번입니다. 물의 기운이 차분히 흐르며 직관과 집중을 맑게 하는 숫자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은 감정의 윤기가 돌아 소통이 부드러워지고 정보의 핵심을 가려내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물이 과다한 사람은 생각이 맴돌고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멈춤과 반복 점검을 줄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흙이나 나무로 중심과 작은 실천을 붙여 흐름을 밖으로 내보내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쇠로 근거를 세워 직관을 현실의 선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상생에서는 나무와 결합해 아이디어를 잘하고 연결을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상극에서는 불의 자극이 감정을 흔들 수 있으니 속도를 낮춰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에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 메모로 정리하고 저녁에는 대화의 요점을 세 줄로 요약하면 잡음이 줄어듭니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먼저 정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11번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정보의 흡수와 지식의 연결에 강한 숫자입니다. 나무가 부족한 사람은 방향을 잡고 배우는 속도가 붙으며 시작의 두려움이 낮아집니다. 나무가 과다한 사람은 생각이 사방으로 퍼져 집중이 깨지고 합의가 늦어질 수 있으니 경계가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쇠나 흙으로 기준과 순서를 정리해 가지를 다듬으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물을 보충해 경청과 공감을 넓혀 정보가 자연스레 모이게 해야 합니다. 상생에서는 불을 더해 배운 것을 무대에 올리는 추진으로 전환하기 좋습니다. 상극에서는 쇠의 직설이 나무의 확장을 베어 버릴 수 있으니 말의 각을 둥글게 해야 합니다. 오전에는 배울 것 2가지만 정하고 오후에는 새로 얻은 지식을 한 장 정리로 묶으면 기억과 실천이 이어집니다. 14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정서와 표현을 밝히며 설득을 높이는 숫자입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은 말의 온기가 살아나 메시지가 멀리 퍼지고 공감의 환대가 따라옵니다. 불이 과다한 사람은 감정의 부피가 커져 과장과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자제와 간결이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물이나 쇠로 온도와 논리를 끌어내려 표현을 정제하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나무로 서사를 보태 메시지의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상생에서는 흙을 곁들여 열정의 결과와 약속으로 고정하면 신뢰가 커집니다. 상극에서는 물의 냉정이 불의 속도를 꺼뜨릴 수 있으니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 전달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오늘 전할 문장을 3줄로 정리하고 낮에는 칭찬 한 줄 뒤에 제안 한 줄을 붙이면 수용이 높아집니다. 감정은 따뜻하게 말은 짧게가 해답입니다. 15번입니다. 흙의 기운이 단단히 서서 조직의 신뢰와 실무의 안정에 힘을 주는 숫자입니다. 흙이 부족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돈되고 약속을 끝까지 가져가는 끈기가 생깁니다. 흙이 과다한 사람은 완고함과 느린 호흡으로 속도를 잃기 쉬우니 변화를 위한 작은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과다할 때는 나무나 물로 관점 전환과 감정 윤화를 더하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불을 보충해 시작의 추진을 살려 결과로 이어야 합니다. 상생에서는 쇠와 결합해 규칙과 문서를 정비하고 기준을 고정하기 좋습니다. 상극에서는 나무를 지나치게 막으면 확장이 막히니 범위를 정해 부분 변화를 허용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목록을 3가지로 줄이고 저녁에는 완료와 보류를 나눠 기록하면 누수가 줄어듭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꾸준함이 답입니다. 16번입니다. 쇠의 기운이 또렷하여 기준과 분별을 세우고 실리 있는 선택을 이끄는 숫자입니다. 쇠가 부족한 사람은 흐릿한 판단이 정리되고 거래나 문서에서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쇠가 과다한 사람은 냉정과 거리감이 커져 말의 각이 날카로워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불이나 나무로 온기와 유연함을 더해 표현을 둥글리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흙을 보충해 현실의 바닥을 단단히 해야 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생으로는 물을 돕는 축을 살리면 사실 확인과 소통이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상극에서는 불이 쇠를 제어하니 경쟁심이 과열될 때 말을 줄이고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아침에는 근거 목록을 세 줄로 정리하고 낮에는 조건표를 간단히 고정한 뒤 늦은 오후에 서명을 배치하면 안전합니다. 한 문장 결론을 먼저 세우고 움직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18번입니다. 물의 기운이 잔잔히 흐르며 감정의 결을 고르고 집중을 오래 붙잡게 하는 숫자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지고 경청의 폭이 넓어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물이 과다한 사람은 생각이 맴돌고 망설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과잉 탐색을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흙이나 나무로 중심과 작은 실천을 붙여 흐름을 바깥으로 돌리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쇠를 보충해 직관의 근거와 절차로 연결해야 결과가 남습니다. 상생으로는 나무를 돕는 축을 살려 아이디어를 자라게 하되 속도를 무리하지 않습니다. 상극에서는 흙이 물을 제어하니 감정이 넘칠 때 기본 루틴으로 다시 묶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 한 장에 적고 저녁에는 오늘의 대화를 세 줄로 요약해 마음의 물결을 정리하면 안정됩니다. 19번입니다. 흙의 기운이 두텁게 깔려 지속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숫자입니다. 흙이 부족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돈되고 맡은 일을 끝까지 가져가는 끈기가 생깁니다. 흙이 과다한 사람은 완고함과 느린 호흡이 커져 기회를 늦출 수 있으니 유연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과다할 때는 나무나 물로 관점 전환과 감정 윤활을 더해 굳은 결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부족할 때는 불을 보충해 시작의 동력을 올려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상생으로는 쇠를 돕는 축을 활용해 규칙과 문서를 고정하고 신뢰를 쌓습니다. 상극에서는 나무가 흙을 제어하니 변화 요구를 무조건 막지 말고 범위를 정해 수용해야 합니다. 오전에는 우선순위 3가지를 확정하고 오후에는 작은 마감 2개를 이어 끝내면 체력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20번입니다. 물의 기운이 깊고 차분하여 내면 탐색과 정보 직감을 맑게 하는 숫자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은 감정의 윤기가 돌아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숨어있던 단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과다한 사람은 사소한 고민이 커져 결정을 미루기 쉬우니 균형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흙이나 나무로 기준과 작은 실천을 더해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부족할 때는 쇠를 보충해 직감의 근거와 순서를 붙이면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상생으로는 나무를 돕는 축을 살려 통찰을 계획으로 확장합니다. 상극에서는 흙이 물을 제어하니 감정의 출렁임이 심할 때 루틴으로 묶어 속도를 낮춥니다. 아침에는 고요한 시간 10분을 정해 마음을 고르고 낮에는 결론 한 줄을 먼저 정해 회의에 들어가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23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밝고 강하여 발표와 대중성을 끌어올리는 숫자입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은 존재감이 살아나고 메시지에 온기가 돌아 호응을 얻습니다. 불이 과다한 사람은 감정의 부피가 커져 과장과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절제와 간결이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물이나 쇠로 온도와 논리를 낮춰 표현을 정제하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나무를 보충해 서사와 구조를 붙이면 설득이 깊어집니다. 상생으로는 나무가 불을 돕는 축을 사용해 아이디어의 불씨를 자연스럽게 키웁니다. 상극에서는 물이 불을 제어하니 긴장도가 높을 때는 먼저 식히고 들어가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오전에는 전할 문장 3줄을 미리 빚고 오후에는 리허설 1번과 호흡 1번을 넣어 톤을 고르면 안정됩니다. 28번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넓게 퍼져 협업과 소통의 물꼬를 트는 숫자입니다. 나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시작의 두려움이 줄고 연결의 운이 열려 아이디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나 실제 계획으로 엮입니다. 나무가 과다한 사람은 고집과 조급함이 동시에 올라와 회의가 길어지고 합의가 느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할 때는 쇠나 흙으로 기준과 속도를 정리해 가지가 제멋대로 뻗지 않게 묶어야 합니다. 부족할 때는 물을 보충해 경청과 공감을 넓히면 자연스러운 합의가 생깁니다. 상생축에서는 불과 연결의 의논이 실행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상극축에서는 쇠와 맞부딪혀 말의 모서리가 서로를 베지 않도록 표현을 둥글려야 합니다. 아침에는 의제를 3줄로 요약하고 역할을 1줄로 확정하며 오후에는 합의 사항을 바로 문장으로 고정해 흔들림을 줄이십시오. 30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빠르게 타올라 단기 성과와 결단을 이끄는 숫자입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은 존재감이 또렷해지고 첫 제안이나 선제 행동에서 우위를 잡습니다.
불이 과다한 사람은 감정의 파도가 커져 말이 앞서고 후회가 남기 쉬우니 과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다할 때는 물이나 쇠로 온도와 각을 낮추어 메시지를 단정하게 정제하고 부족할 때는 나무를 보충해 서사를 붙여 불씨가 길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상생축에서는 흙과 결합해 결과를 땅에 내려 고정시키면 반작 성과가 실적으로 남습니다. 상극축에서는 물의 냉정이 불을 꺼뜨릴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의 타이밍을 먼저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목표 한 줄과 마감 한 줄을 정하고 낮에는 한 건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순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31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높게 솟아대회 활동과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숫자입니다. 불이 부족한 사람은 목소리와 시선이 살아나 무대에서 존재감이 또렷해집니다. 불이 과다한 사람은 자의식과 속도가 과해져 분위기를 압도하려 들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물이나 쇠로 온도와 논리를 낮춰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문장을 짧게 다듬어야 합니다. 부족할 때는 나무를 보충해 이야기의 뼈대를 세우면 설득이 깊어집니다. 상생축에서는 흙과 함께 마무리의 문장과 약속을 고정해 박수를 성과로 바꾸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상극축에서는 물의 냉정이 갑작스레 기세를 꺼뜨릴 수 있으니 호흡으로 박자를 잡아야 합니다. 오전에는 리허설과 핵심 3줄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클로징 멘트 한 줄을 다듬어 여운을 남기십시오. 34번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단단히 뻗어 대인관계를 새로 엮고 성장의 기회를 여는 숫자입니다. 나무가 부족한 사람은 망설임이 줄고 타인의 강점을 묶어내는 연결 능력이 살아납니다. 나무가 과다한 사람은 의견이 사방으로 분산되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 경계가 필요합니다. 과다할 때는 쇠나 흙으로 기준과 순서를 고정해 말의 가지를 정리하고 부족할 때는 물을 보충해 경청의 폭을 넓혀 자연스러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상생축에서는 불과 결합해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넘기고 상극축에서는 쇠의 직설이 나무의 확장을 배제 않도록 완곡한 문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인사 한 줄과 목표 한 줄로 하루의 관계 톤을 정하고 낮에는 피드백 3가지를 모아 바로 반영하십시오. 39번입니다. 쇠의 기운이 깊고 말가 분석과 실무 판단을 정교하게 하는 숫자입니다. 쇠가 부족한 사람은 흐릿한 기준이 또렷해지고 계약과 조건에서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쇠가 과다한 사람은 차가운 태도와 과분석으로 고립을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할 때는 불이나 나무로 온기와 유연성을 보태 표현을 둥글리면 좋습니다. 부족할 때는 흙을 보충해 현실의 바닥을 단단히 해야 결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생축에서는 물을 돕는 흐름을 살려 사실 확인과 소통을 연결하고 상극축에서는 불과의 대결이 승부욕을 자극해 말을 세게 만들 수 있으니 박자를 낮춰야 합니다. 아침에는 데이터와 근거를 점검하고 오후에는 3가지 기준만 남겨 결정을 내리십시오. 좋은 수는 오늘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흐름의 축은 흙과 쇠로 세우고 물로 조율하며 불은 필요한 순간에만 얹고 나무로 숨을 틔우면 균형이 살아납니다. 하루에 2-3개의 핵심 수를 정하고 하나의 목적을 붙여 쓰시면 성과가 또렷해집니다. 시작은 짧은 결심으로, 전개는 작은 실천으로, 마무리는 기록으로 다드시면 복이 길게 머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물의 호흡으로 속도를 낮추고 기준은 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단순함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계룡보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